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3000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 19장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IP 프로토콜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의 1절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버전 4인 것입니다. 하나의 메인 프로토콜과 3개의 보조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메인 프로토콜은 IP 버전 4일 것입니다. IP 버전 4는 패킷을 만들고 만든 패킷을 경로에 따라 전송하고 또 수신단까지 그 패킷을 델리버리 전달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ICMP, IGMP, ARP라는 3개의 보조 프로토콜도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ICMP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패킷의 헤더 부분에 포함되는 에러를 디텍션하는 보조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IGMP는 멀티 캐스팅을 위한 보조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ARP는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MAC 어드레스 즉 NIC 어드레스, LAN 카드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를 1대1로 매핑, 변환하는 프로토콜이 곧 ARP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TCP/IP 프로토콜 스윗에서의 IP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다른 프로토콜들의 포지션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5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전체의 프로토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네트워크 레이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메인 프로토콜은 IP인 것입니다. 기타 IGMP, ICMP, ARP 프로토콜이 보조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일종의 하위 계층, 상위 계층, 중간 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메인은 TCP인 것입니다. TCP에서 헤더의 크기를 줄인 UDP 프로토콜도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TCP와 UDP의 장점을 결합한 SCTP 프로토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접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SMTP 프로토콜, Small Message Transfer 프로토콜, 이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과 관련된 프로토콜, 원격 접속과 관련된 텔넷 프로토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 서버 프로토콜,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 등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5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프로토콜은 TCP와 IP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TCP, IP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5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전체의 프로토콜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P 프로토콜은 커넥션 리스형 패킷 통신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패킷마다 서로 다른 경로로 순서에 관계없이 전송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970년대 패킷 통신 초기의 프로토콜에서는 IP 프로토콜이 커넥션형 프로토콜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커넥션 리스형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데이터의 단위를 일명 데이터그램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패킷이라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와 동일하게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의 기능은 발신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패킷을 전송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end-to-end,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컴퓨터까지의 패킷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IP 프로토콜에는 에러 디텍션 기능과 플로우 컨트롤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IP 프로토콜을 일명 신뢰성이 없는 프로토콜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 등은 바로 위 상위 계층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TCP 프로토콜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성이 있는 TCP라는 프로토콜과 신뢰성이 없는 IP 프로토콜을 짝을 이루어 사용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IP 프로토콜에서는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Best Effort Delivery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러 디텍션이나 플로우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은 상위 계층 TCP 레이어에서의 TCP 프로토콜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19의 1의 1절 데이터그램 포맷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패킷을 일명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킷 또는 데이터그램 혼용해서 써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림에 IP 버전 4에서의 데이터그램 포맷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그램은 그 길이가 베리어블, 가변인 것입니다. 두 개의 파트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헤더 부분과 데이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터 부분에 들어갈 페이로드 데이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상위 계층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앞부분에 헤더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헤더는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라인이 지금 현재 4바이트인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0바이트인 것입니다. 최소 20바이트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옵션으로서 나머지 40바이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더의 길이는 최소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옵션이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헤더의 길이는 20바이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각각의 필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P 프로토콜에서의 헤더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필드인 것입니다. IP 어드레스가 필수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나머지 필드 부분에 관해서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IP 프로토콜에서의 헤더에 관련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헤더는 2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필드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필드에 관련된 내용들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필드는 IP 버전 필드인 것입니다. 4비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IP 버전을 표시하는 필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버전 4인 것입니다. 따라서 4비트 필드에 0, 1, 0, 0을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버전 6로 전환되었다고 한다면 버전 필드에 0, 1, 1, 0을 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드가 헤더 랭스를 표기하는 필드인 것입니다. 4비트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더에 옵션이 사용된 적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더는 기본적으로 20바이트인 것입니다. 20을 4비트에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수는 15인 것입니다.
따라서 룰을 하나 정한 것입니다. 헤더 길이 필드에 기록된 값에 4바이트를 곱하면 그것이 실제 헤더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더 길이 필드에는 5를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5, 4, 20 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5, 0, 1, 0, 2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필드입니다. 서비스 필드는 서비스 타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differentiated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 타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서비스 형식으로 사용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비스 타입의 형태로 서비스 필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8비트인 것입니다. 8비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앞에 3비트는 프리시던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용도는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리시던스 서브필드는 버전 4의 일부분이지만 결코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트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8비트로 정의된 필드에서 4비트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4비트의 첫 번째 비트는 D비트, 딜레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D비트가 1이라는 것은 딜레이를 최소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딜레이를 가장 중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슬로프, 처리량을 최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R이 1이라는 것은 reliability, 신뢰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C는 코스트인 것입니다. 코스트를 minimize,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버전 필드, 헤더 랭스 필드, 서비스 필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서비스 타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타입 오브 서비스 4개의 비트가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딜레이에 관련된 부분, 처리량에 관련된 부분,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 코스트, 비용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신속한 반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리율을 최대로 한다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신뢰성, 네트워크 관리를 할 때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 백그라운드 작업을 최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입 오브 서비스 비트, 4비트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0인 경우가 노말인 모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디폴트로 모두 0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비트가 1이라는 것은 코스트 비트인 것입니다. 코스트를 최소화해달라. 두 번째 비트가 1이라는 것은 신뢰성을 가장 중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트가 1이라는 것은 처리량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대 처리율을 가장 중시하겠다. 대량 데이터 전송에서 사용되는 타입 오브 서비스인 것입니다. 마지막 비트가 1이라는 것은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패킷의 전송을 최고의 기준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타입 오브 서비스, 즉 TOS 비트는 프로토콜마다 정해진 값이 있는 것입니다. ICMP는 노멀 모드 0000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IP 프로토콜에서의 헤더에 포함된 에러를 디텍션하는 보조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토콜에서는 노멀 모드, 세 번째 프로토콜에서는 마지막 비트가 1인 경우 백그라운드 작업을 최소화해 달라는 부분. 다음 프로토콜 IGP 프로토콜에서는 신뢰성을 가장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SNMP, 네트워크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 번째 비트가 이른 것입니다. 두 번째 비트가 이르는 것은 네트워크 관리에서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성을 가장 중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텔넷, 원격 접속에 관련된 부분. 제일 마지막 비트가 이른 경우 빨리 접속해달라는 것입니다. 딜레이 타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FTP, 파일 트랜스퍼, 파일 전송하는 경우에 세 번째 비트가 이른 경우 처리량을 최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프로토콜에서 Type of Service, TOS 비트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 프로토콜의 헤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Total Length 필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Length 필드는 16비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그램의 전체 길이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그램은 헤더 부분, 20바이트의 헤더 부분과 트랜스포트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그램, 즉 데이터 페이로드가 포함되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터그램의 전체 길이를 알 수 있다면 전체 길이에서 헤더 길이 20바이트를 빼면 상위 계층에서 전달받은 데이터그램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비트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최대 65535 바이트까지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더는 물론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까지 사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옵션이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20바이트로 고정시켜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최대 데이터그램의 크기는 65535 바이트인 것입니다. 물론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하위 계층의 높은 처리율 때문에 데이터그램의 최대 크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퍼포먼스, 즉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하위 계층에 관련된 네트워크의 구현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데이터그램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그램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IP 버전 4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IP 버전 6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전체 길이 필드가 필요한 이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더넷 살펴보았습니다. 이더넷의 경우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에 헤더를 붙이고 트레일러를 붙이면 결국은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는 최소 46바이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1500바이트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46바이트보다 작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는다고 한다면 46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로를 패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데이터그램의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길이를 모른다고 한다면 몇 비트를 패딩시켰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구성한 데이터그램의 전체 길이를 알면 전체 길이에서 데이터의 길이를 빼면 몇 비트 패딩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토탈 랭스 필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탈 랭스를 안다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의 길이를 안다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체 길이에서 20바이트를 빼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IP 프로토콜의 헤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필드, 식별자 필드, 플래그 필드, offset 필드는 데이터의 단위를 작게 나누는 프래그먼테이션에서 사용되는 필드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필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필드는 TTL 필드인 것입니다. Time to Live 필드, 보통 생존 필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 필드, 즉 TTL 필드에는 데이터그램을 폐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이터가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그램은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전송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데이터그램을 폐기할지 여부 결정하는 필드, TTL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필드 값은 보통 호스트에서 호스트로 데이터그램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라우터를 2개 정도 거친다라고 예측될 경우에 TTL 필드에는 그것의 2배 정도, 4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TTL 필드에 거쳐야 하는 라우터의 2배 정도의 값을 기록한 다음에 라우터를 데이터그램이 통과할 때마다 하나씩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TTL 필드의 값이 0이 되었다고 한다면 라우터 4개를 거친 것입니다. 거쳐야 하는 라우터의 2배 정도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에 도착하지 못하였다면 그 데이터그램은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TTL 필드에 거쳐야 하는 라우터의 개수의 2배 정도의 값을 기록하고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일씩 감소시켜서 0이 되면 그 데이터그램은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TTL 필드, 데이터그램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필드인 것입니다. 8비트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로토콜 필드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토콜 필드 역시 8비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보통 IP 레이어, 즉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전체 데이터는 헤더 부분 20바이트 부분과 상위 계층이나 또 다른 프로토콜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 필드에서는 헤더 부분에 이어지는 이러한 데이터 부분, 페이로드 부분의 데이터가 어떠한 프로토콜로부터 받은 데이터인지 이 프로토콜들에 관련된 고유 넘버를 기록하는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ICMP로부터 받은 데이터 혹은 페이로드라고 한다면 1번을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 필드에 8비트로 1번을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IGMP로부터 받은 페이로드 데이터인 경우에 2번을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 필드에 TCP인 경우에 6번, UDP인 경우에 17번, OSPF인 경우에 89번을 프로토콜 필드 8비트로 할당된 프로토콜 필드에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체크섬에 관련된 필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에 관련된 필드, 소스 어드레스에 관련된 필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예제 19의 1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패킷이 수신기에 얼라이브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킷의 첫 번째 8비트는 0100001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킷을 레시버는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4비트는 버전 필드입니다. 8421, 4인 것입니다. 버전 4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비트는 헤더 랭스 필드인 것입니다. 헤더의 랭스를 표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8421, 2인 것입니다. 헤더 랭스 필드는 항상 4바이트의 배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4 하면 8바이트인 것입니다. 헤더가 8바이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헤더의 최소 길이는 20바이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단에선 그 패킷을 폐기할 것입니다. 예제 19의 2 IP 버전 4 패킷에 관한 문제입니다. 헤더 랭스 밸류가 1000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나 많은 바이트가 옵션에 해당하는 바이트인가 라는 것을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옵션 바이트는
패킷에 의해서 전송될 것입니다. 헤더 랭스가 1000, 즉 8이라는 것은 4바이트의 배수를 계산하면 32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32바이트 중에서 기본 헤더 부분이 20바이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옵션은 나머지 12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제 19의 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IP 버전 4 패킷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헤더 랭스의 밸류가 5인 것입니다. 4바이트의 배수를 계산하면 20바이트 기본 헤더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토탈 랭스 필드 값이 헥사데시말로 0028인 것입니다. 토탈 랭스 계산해보면 헥사데시말이기 때문에 8 더하기 16의 1승 2 곱하기 16 32 4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패킷의 토탈 랭스가 40바이트라는 것입니다. 헤더는 20바이트입니다. 따라서 헤더를 뺀 나머지 20바이트가 결국은 상위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페이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제 19의 4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 패킷이 수신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패킷의 일부를 헥사데시말 디지트 즉 16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패킷의 내용에 기초해서 다음을 계산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how many hop, 여기서 hop은 라우터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라우터를 거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패킷이 얼마나 많은 라우터를 거칠 것인가 폐기되기 전에 TTL 필드를 묻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헤더 이후에 데이터 필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필드는 상위 계층 어떤 프로토콜에서 전달받은 데이터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각각의 필드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필드를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슬라이드에 표기되어 있는 헤더 부분의 내용과 매핑 시켜가면서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TTL 필드, 즉 Time to Live 필드를 찾아내면 0, 1, 이 부분이 TTL 필드인 것입니다. TTL 필드의 값이 8비트가 1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패킷들은 라우터 하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다면 드롭, 폐기되는 것입니다. 라우터 하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동일 네트워크 내인 것입니다. 동일 랜 내에서 두 개의 호스트 간의 패킷 전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우터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우터 하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에 도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잘못 전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되는 것입니다. Upper Layer Protocol, 프로토콜 필드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 필드 찾아내면 0, 2가 되는 것입니다. 0, 2에 해당하는 프로토콜, 2번에 해당하는 프로토콜, 물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2번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은 IGMP, IP 프로토콜과 같이 사용되는 일종의 멀티캐스팅에 관련된 보조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다음은 IP 헤더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합 필드, 즉 체크섬 필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IP 버전 4에서 에러 디텍션, 즉 체크섬을 이용한 에러 디텍션은 헤더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필드에 해당하는 에러 디텍션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필드에 관련된 에러 디텍션은 상위 계층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TCP 프로토콜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IP 버전 4는 라우터에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라우터를 패킷이 통과하면서 헤더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필드는 전혀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필드에 관련된 에러 디텍션은 상위 계층 프로토콜 즉 TCP에서 수행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IP 계층에서 데이터 필드에 에러 디텍션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프로세싱 타임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빠른 시간 안에 패킷을 전송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0바이트에 해당하는 헤더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6비트 이 부분이 바로 체크섬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체크섬 필드에는 체크섬 코드가 포함될 것입니다. 헤더에 포함된 에러를 디텍션하기 위한 체크섬 코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6비트 단위로 헤더 데이터를 구분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비트 헥사데시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4. 두 번째 4비트 5. 두 번째 8비트 0입니다. 0, 0. 헤더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16비트 단위로 구분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물론 바이너리로 표현하는 것이 체크섬 비트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헥사데시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의 데이터의 내용을 16비트 단위로 구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체크섬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썸을 하고 체크를 할 것입니다. 헥사데시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한 값이 1, 3, 4, 4, 2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자리 올림수 캐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캐리가 발생한 경우 1의 보수를 이용한 합에서와 마찬가지로 AND 어라운드 캐리 제일 끝자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끝자리로 가져가서 더하면 2 더하기 1 하면 F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AND 어라운드 캐리 동작을 wrapped sum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3, 4, 4, F를 구한 다음에 다시 1의 보수를 취하면 그 값 자체가 체크섬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F, 바이너리로 바꾸면 1, 1, 1, 1이 될 것입니다. 1의 보수를 취하면 0, 0, 0, 0, 0이 되는 것입니다. 4, 바이너리로 바꾸면 0, 1, 0, 0. 다시 1의 보수를 취하면 1, 0, 1, 1, B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1의 보수 취하면 B, 3의 1의 보수는 C가 되는 것입니다. 이 16비트의 값이 체크섬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체크섬 필드에 포함될 것입니다. 19의 1의 2절 프래그먼테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은 데이터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세그먼트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세그먼트 단위로 나눈 데이터들은 다시 재조립해서 원래의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 필요한 이유 먼저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데이터그램 즉 패킷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될 것입니다. 랜을 통과할 수도 있는 거고 WAN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랜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네트워크에는 사용된 프로토콜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네트워크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단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IP 레이어에서 생성한 패킷입니다. 데이터그램인 것입니다. 페이로드 부분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받은 페이로드 데이터 부분과 IP 헤더 20바이트 추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킷은 다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전달될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 모두가 페이로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헤더를 붙이고 트레일러를 첨가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프레임을 만들 때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마다, 즉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부분,
프레임 페이로드 부분, 이 부분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사이즈를 MTU라고 하는 것입니다. Maximum Transfer Unit. 최대로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 단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더넷인 경우에 1500바이트인 것입니다. 최대 크기가 1500바이트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PPP인 경우에는 296바이트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프레임 페이로드 부분이 1500바이트보다 크다면 그러한 네트워크, 랜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킷은 랜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패킷을 프래그먼테이션,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서 네트워크를 통과시킨 후 네트워크를 통과한 이후에 세그먼테이션들, 프래그먼테이션 된 데이터들은 다시 재조립돼서 원래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프래그먼테이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테이션을 위한 필드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가 식별자 필드, 즉 아이덴티파이어 필드인 것입니다. 발신지 호스트에서는 데이터그램을 전송할 것입니다. 데이터그램을 전송하면서 그 데이터그램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과정에서 데이터그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유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IP 버전 4 프로토콜에서는 계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카운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그램을 송신할 경우 카운터의 현재 값을 IP 헤더의 아이덴티파이어 필드에 복사하는 것입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호는 그 데이터그램 자체를 의미하는 유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프래그먼테이션 과정에서 하나의 데이터그램으로부터 여러 개의 세그먼트가 생성된다고 한다면 그 세그먼트의 아이덴티파이어 필드 값은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식별자 값이 동일한 단편은 하나의 데이터그램으로부터 분할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의 데이터그램, 원래 데이터그램으로 조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래그먼테이션 과정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플래그 필드인 것입니다. 역시 프래그먼테이션에 관련된 필드인 것입니다. 3비트로 구성되는 필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트 D비트입니다. 세 번째 비트가 M비트인 것입니다. D, do not fragment. M, more fragment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트가 1인 경우 do not fragment, fragment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패킷은 절대 프래그먼트 된 패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이터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D가 0인 경우 M이 1이면 이 패킷은 마지막 세그먼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그먼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M이 0이면 마지막 단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프래그먼트들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식별자 필드와 플래그 필드 알아보았습니다. 두 개의 필드 모두 프래그멘테이션에 관련된 필드인 것입니다. 프래그멘테이션과 관련된 마지막 필드, 옵셋 필드입니다. 우리 전자공학에서 이 옵셋이라는 용어를 가끔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물리적 의미를 확실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프셋, 떨어뜨려서 다른 자리에다 갖다 놓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프, 이동해서, 들어서, 셋, 다른 데다 갖다 놓다.
그래서 offset은 다른 부분으로 이동해서 갖다 놨는데 그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displacement, 변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항상 전자공학에서 offset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displacement,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라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offset field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그램에 대한 현재 프래그먼트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 되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offset 값은 8바이트 단위로 계산할 것입니다. offset 필드는 13비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13승 8192인 것입니다. 따라서 0에서 8192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바이트 단위의 값으로 offset 필드에는 8191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191보다 더 큰 값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패킷 데이터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그램의 크기는 4000바이트인 것입니다. 0번 바이트에서 3999번 바이트까지 총 길이는 4000바이트입니다. 3개의 프래그먼트로 나눌 것입니다. 3개의 세그먼트로 나눌 것입니다. 프래그먼트, 세그먼트 동일한 개념의 용어인 것입니다. 첫 번째 프래그먼트는 그 길이가 1400바이트짜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프래그먼트도 역시 1400바이트의 길이를 갖는 프래그먼트인 것입니다. 남는 부분이 세 번째 프래그먼트가 될 것입니다. 2800에서 3999바이트까지 총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옵셋 값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8바이트 단위로 옵셋 값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 프래그먼트의 시작 바이트 값을 8로 나눈 것이 결국 offset 필드에 기록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0을 8로 나누면 다시 0이 되는 것입니다. offset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래그먼트의 offset 값, 시작 바이트의 값 1400을 8로 나누면 175가 되는 것입니다. 175를 알면 다시 1400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5에 8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 바이트 값 2800 나누기 8을 하면 이러한 프래그먼트, 세그먼트의 offset 값은 350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패킷 데이터그램 전체가 프래그먼테이션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패킷, 이 데이터그램의 offset 값은 시작 바이트 0을 8로 나눈 0이라는 값이 이 데이터그램 패킷의 offset 값이 되는 것입니다. 단편화와 옵셋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0번부터 3999번까지 4000바이트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20바이트의 헤더가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패킷의 총 길이는 402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패킷의 고유 번호는 14567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옵셋 값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값은 첫 번째 바이트 번호를 8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을 8로 나누면 옵셋 값은 그대로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m 비트 값입니다.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m 비트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과하기 위해서 3개의 단편으로 다시 분할되는 것입니다. 3개의 프래그먼트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래그먼트는 0번에서 1399번까지, 즉 다시 말하면 1400바이트의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1400바이트의 데이터에 헤더 20바이트가 추가되어서 142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고유 번호는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14567번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옵셋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의 첫 번째 번호 8로 나누면 역시 0입니다. 다음에 단편이 있는지 없는지, 프래그먼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n비트 값,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래그먼트는 1400번 바이트에서 2799번 바이트까지 역시 1400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것입니다. 헤더 길이 20 더하면 142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고유 번호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패킷에서 분할된 프래그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14567번이 되는 것입니다. m 비트 값은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옵셋 값은 1400을 8로 나누면 175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래그먼트 값 2800번에서 3999번까지 120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1200바이트의 데이터에 20바이트의 헤더가 추가되어서 총 길이, 패킷의 총 길이는 122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고유 번호는 14567로 동일한 것입니다. m 비트 값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플래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플래그먼트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옵셋 값은 2800을 8로 나누면 350이 되는 것입니다. 플래그먼트 2를 다시 두 개의 플래그먼트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플래그먼트의 크기는 1400에서 2199까지 즉 800바이트인 것입니다. 800바이트의 데이터에 20바이트의 헤더가 추가되어서 총 패킷의 길이는 82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패킷의 고유번호 14567 항상 동일한 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m 비트 값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옵셋 값은 1400을 8로 나누면 175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래그먼트 역시 고유 번호는 14567번입니다. 크기는 600바이트, 헤더 추가해서 620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옵셋 값은 2200을 8로 나누면 275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m 비트 값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 비트 값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프래그먼트 다음에 다시 프래그먼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m 비트 값은 이 경우에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프래그먼트는 이 프래그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래그먼트의 m 비트 값은 0이 된 것입니다. Detailed Fragmentation Example, 즉 다시 말하면 프래그먼트들의 트랜스미션, 전송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그램이 3개의 프래그먼트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래그먼트 F2는 다시 2개의 프래그먼트, 즉 다시 말하면 2의 1과 2의 2의 프래그먼트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할된 프래그먼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인 것입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라우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이 부분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그램이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 너무 크기 때문에 3개의 프래그먼트로 분할돼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의 네트워크를 통과하기 위해서 두 번째 프래그먼트는 다시 2개의 프래그먼트 2의 1과 2의 2로 분할되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에 도달한 것입니다. F1 도달한 것입니다. 프래그먼트 3 도달한 것입니다. 프래그먼트 2의 1, 2의 2의 순으로 도달한 것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 의해서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그램 어프로치인 것입니다.
F21과 수신단에서는 F22를 두 개를 결합해서 F2를 만들 것입니다. 다시 1, 3, 2라는 번호에 의해서 F1, F2, F3를 다시 재결합시키면 실질적인 오리지널 데이터그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프래그먼트들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과정,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예제 19의 7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테이션에 관련된 예제인 것입니다. 패킷이 수신기에 도착했습니다. M 비트 값이 1인 것입니다. 프래그먼트 비트인 것입니다. 1이라는 것은 뒷부분에 다시 프래그먼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first 프래그먼트인지 last 프래그먼트인지 또는 middle 프래그먼트인지를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m비트가 1이라는 것은 뒷부분에 프래그먼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의 패킷이 last 프래그먼트는 아닐 것입니다. first 프래그먼트 또는 middle 프래그먼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패킷이 middle 프래그먼트인지 아니면 first 프래그먼트인지 알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first 프래그먼트인지 middle 프래그먼트인지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 패킷에 m비트가 1이라는 정보만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last 프래그먼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first 또는 middle 프래그먼트이지만 우리가 first인지 middle인지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offset 필드 등 또 다른 값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first 프래그먼트인지 아니면 middle 프래그먼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IP 프로토콜에서의 헤더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제 19의 8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의 m 비트 값이 1인 것입니다. m 비트 값이 1이라는 것은 프래그먼테이션 됐다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프래그먼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옵셋 값은 0인 것입니다. 시작 바이트 값이 0번 바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first 프래그먼트인지 last 프래그먼트인지 middle 프래그먼트인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m비트가 1이기 때문에 무조건 last 프래그먼트는 아닌 것입니다. first 프래그먼트 또는 middle 프래그먼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offset 밸류가 0입니다. 따라서 middle 프래그먼트가 아닌 first 프래그먼트, 첫 번째 나오는 프래그먼트가 될 것입니다.